자, 요 문제 보면 17번 문제 보면 여러분들이 저번 모의평가에서 나왔던 문제가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 여기 보면 뭘 적정하는가 하면 식초 속에는 뭐가 있다 하면 아세트산이 있지. 대부분 물이잖아. 식초 안에는 대부분 물이고 그 속에 뭐가 있단 말이야. 아세트산이 일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4%라고 하지. 그래서 질량 전체 100으로 보면 한 4g 정도의 아세트산이 들어있는데 식초 1g 속에 아세트산이 얼마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했어. 중화적정 실험입니다. 여기 보면 밀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CH3COH 아세트산의 분자력 6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실험 결과 보면 여기 보니까 식초 1g에 얼마나 들어있다는 거 했었어. 0.05g의 식초가 들어있다. 식초 속에 아세트산이 0.05g 들어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야, 중화 적정하는데 KOH 염기가 얼마나 들었다라고 했어? 30ml 들었다. 이렇게 했지. 그러면 중화 적정하면은 H 플러스의 몰수하고 OH의 몰수하고 똑같아야지 된다는 말이지. 아세트산이 몇 ml, 지금 식초를 얼마 취했어? 10ml 가지고 오면 식초 10ml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은 얼마이겠노? 라고 계산하면 식초 10ml고 그 밀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D라고 나와 있으니까 식초의 질량은 얼마겠노? 식초의 질량이 10D 맞아요. 식초의 질량이 10D 이제 10D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아세트산은 얼마이겠노? 라고 했더니만 여기 맨 밑에 보니까 식초 1g 속에 0.05g이잖아. 그럼 10D 속에는 아세트산이 얼마에 들어있겠노? 그치. 여기다가 뭘 곱하면 되겠어요? 1g에 0.05니까 0.05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맞나? 이렇게 곱하기 하면 돼요. 그럼 얼마다? 0.5D가 들어있는 거지. 0.5D에 누가 들어있는 거다? 아세트산이 들어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CH3COOH제. 얘가 누구야? 누구의 질량이야? 식초 질량이지. 식초 질량입니다. 식초 몇 ml의 질량이야? 10ml. 10ml 식초를 취했을 때 10ml 식초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아세트산이 0.5D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 됐지 이제. 뭘 하면 되노? 자, 0.5D 아세트산을 뭐로 나누면 돼? 아세트산의 분자량 얼마로? 60으로 나누고 이거를 여러분들 몇 ml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50ml 만들었다라고 했지. 50ml 말에 뭘 써야 되겠노? 0.05L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뭐냐면은 식초 10ml 속에 포함된 아세트산 이온의 몰 농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얼마 가지고 왔단 말이야? 가수용액 20ml를 가져왔으니까 여기다 얼마다? 0.02를 곱하게 되면 이게 지금 뭐의 몰수가 되겠습니까? 아세트산의 몰수가 되겠지. 20ml 포함되어 있는 아세트산의 몰수하고 누구하고 똑같아야 돼요? 자, 중화적정식은 여러분들 MV는 M-V-I가 맞나? MV는 M-V-지. 둘 다 맥가산이야. 일가산이기 때문에 이 식 그대로 쓰면 되겠지. 그렇게 되면 KOH 몰 농도가 얼마야? A 곱하기 얼마 들어갔다 하는 말이야? 30ml니까 얼마를 쓰면 되나? 0.03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뭘 계산하면 된다? A를 계산을 하게 되면 A가 얼마가 나온다? 9분의 D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지? 이게 17번인데 최근 여러분들이 나왔는 문제 중에서 요거 똑같은 문제 나왔었어요. 모의고사 6월달 모의고사에서 요걸 묻는 문제가 비슷하게 나왔었지.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지만은 작년 수능에 출제된 것을 토대로 해서 6월 모평에 출제를 했습니다. 걔들도 이제 더 이상 생각할 게 별로 없는 모양이라 기본 개념들이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했지? 보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1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진짜 모르겠죠? 여기서 일단은 여기서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뭐가 다 제시가 되었다? 앞에 개수가 다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게 A, B로 놓지 않고 개수가 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게 다행스러운 점이고, 문제 읽어보시면은 누가 다 반응했다라고 나오는가 그러면 1번, 2번에서 B가 모두 반응하였고 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 개 반응물이 뭔지 주어지고 반응 후 생성물의 전체 질량이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뭘 사용하란 말이야?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서 반응물의 질량과 그리고 생성물의 질량이 같다는 것을 이용하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실험 1번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 뭐가 다 반응한 거야? B가 다 반응한 거지. B가 다 반응한 건데 생성물의 전체 질량이 21W라고 했기 때문에 15 중에서 얼마가 반응했다는 걸 알 수 있는 우리가 5W가 반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W하고 16W하고 반응을 해야지 전체가 얼마가 된다? 21W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테이블 ICS 테이블 한번 작성해 보면 4B는 어떻게 된다? 30 플러스 2D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서 맨 처음에 얼마를 사용했다? 얘가 16, W는 뺍시다. 16을 사용했고 얘가 15를 사용했는데 누가 다 반응했다는 거야? 얘가 16이 다 반응하고 얘가 얼마 반응했다? 5가 반응했다는 거지. 그러면 쭉 이렇게 하면 얘는 구분되지 않고 얼마가 생성되었다? 21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게 10이고 얘가 0이고 얘가 어떻게 된다? 21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지. 이미 여러분들이 질량이 나와 있지만 여기 몰수 B가 몇 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노? 얘가 1대 4대 어떻게 됩니까? 생성물의 몰수가 총 몰수가 얼마다? 5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몰수 B가 1대 4대 5로 반응할 때 질량 B는 5, 16, 21 이렇게 반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남아있는 요 10에 해당되는 게 몇 몰에 해당되겠습니까? 요게 몇 몰에 해당된다? 2몰에 해당이 되겠지. 그리고 요 21은 몇 몰에 해당된다? 5몰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여기 보면 상대값으로 주어진 남아있는 반응물의 몰수분의 생성물의 양이 어떻게 된다? 3이라는 상대값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하면 실제값은 원래 얼마를 가져야 되겠노? 실제값은 얼마고 남아있는 반응물의 양이 얼마야? 남아있는 반응물의 양이 몰수를 써야 되겠지. 이건 질량이니까 2몰에 해당되니까 2분의 얼마? 5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원래 이 값은 얼마가 된다? 2분의 5라는 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2분의 5를 가지게 되면 3이 어떻게 된단 말이야? 2분의 5라는 값을 가지잖아. 3이 2분의 5라는 값을 가지면 2는 어떻게 되겠노? 2는 얼마의 값을 가지겠습니까? 2는 어떻게 된다? 3분의 5의 값을 가지겠지. 요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어요? 요게 3이 2가 될 때 얼마를 곱하면 되겠노? 3분의 2를 곱하면 되겠지? 맞지? 3분의 2를 곱하면 되니까 여기에다가도 똑같이 뭐를 곱해주면 되겠노? 3분의 2를 곱해주면 3분의 5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얘가 요 값하고 B를 비교해서 요 값을 B를 하면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럼 3분의 5가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만들면 되겠지? 3분의 5가 나오도록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요게 실험 1번이고 두 번째 걸 한번 써보면 A 플러스 4B는 30 플러스 2D 이렇게 나가는데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요 10W에 해당되는 질량이 두 번째에서 10W가 몇 몰인지 알 수 있습니다. 10W 몇 몰이야? 2몰이 되겠지. 여기 2라고 적어놓고 그 다음 XW니까 몇 몰인지 모르잖아. 맞지? 몇 몰인지 모르니까 그냥 요걸 무슨 몰이라고 하는가 그러면 B몰이라고 합시다. 몇 몰인지 모르니까 B몰이라고 합시다. 자, 근데 반응은 누가 다 했습니까? 이번에도 누가 반응했다고 했어? B가 모두 반응했다고 했으니까 이 B몰이 다 소모가 되겠지. 자, B몰이 다 소모가 되면 여기 막 1대 4로 반응하니까 여기가 B몰이 없어졌다 그러면 여기 없어지는 게 얼마다? 4분의 B가 없어졌겠지. 4분의 B가 없어지고 그리고 생성된 생성물은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지 않지만 5가 생겼으니까 얼마? 4분의 5B 요만큼 생기겠지. 자, 그러면 빼보면 2-4분의 B하고 그 다음 남아있는 게 0, 그 다음에 4분의 5B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4분의 5B 이렇게 나오게 되면 계산 반응물분의 반응물 2-4분의 B분의 4분의 5B가 뭐에 해당돼야 된다? 3분의 5라는 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여기에서 보면 3분의 5라는 값을 가지도록 하는 B값이 얼마이겠냐라고 계산해 보면 B값이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금방 계산하면 요 2가 나옵니다. B값이 2가 나오면 여기 몇 몰에 해당된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XW가 2몰에 해당된다는 말이지.
여기 보면 16g이 몇 몰에 해당된다라고 했어요. 앞에서 1번에 16g이 4몰에 해당된다라고 했었지. 그럼 2몰에 해당되는 값은 뭐라고 볼 수 있어? x는 8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는 8입니다. x가 8이 나오면 나머지 세 번째 거는 그대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지? 10W를 10이란 값을 뭐라고 넣고 2몰이라고 넣고 48은 그럼 몇 몰로 넣으면 되겠어요? 48은 12몰로 넣어서 12몰로 넣어서 여러분들이 뭐분의 뭐를 계산하고 난 다음에 IC 테이블 작성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을 사용해서 무슨 값을 구하고 이 값을 구하고 이 값으로부터 뭘 구하면 되겠습니까? Y 값을 구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해보면은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보기에는 시간이 아까운 것 같고 맞죠? 단순 노동인 것 같습니다. 맞죠? 예, 그냥 생각나는 대로 1번이라고 합시다. 1번이 왠지 1번인 것 같습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네, 이렇게 해서 풀이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맞죠? 야, 질량으로 제시된 경우는 처음에 질량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질량에 해당되는 몰수를 반응 개수비를 이용해서 그 다음 번부터는 뭐 질량비를 쓰지 말고 바로 뭘 써도 된다. 몰수비로 바로 넘어가서 사용을 하는 게 훨씬 더 계산하기가 편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오는 개수비가 결국은 뭘 뜻하기 때문에 몰비를 뜻하기 때문에 몰수를 넣어서 아이스 테이블을 작성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문제. 요 문제도 보면 수능 19번 문제입니다. 지금 17, 18, 19, 20번 문제를 여러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화반응 나옵니다. 19번에 중화반응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펜을 놓습니다. 그렇죠? 펜을 놓거나 또는 연필을 굴리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패턴을 한번 봅시다. 패턴을 보시면 여기서 일단 요런 동그라미로 해서 뭔가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맞지? 가는 중성이다 라고 하면 이 가는 중성이다는 이 자료를 사용해야 되겠나 안 해야 되겠나? 사용을 해야 되겠지? 네. 중성이다 라는 자료부터 어떻게 합니까? 중성이면 누구누구 같은 거야? H 플러스 양이제 H 플러스의 몰하고 누구하고 똑같아야 된다. OH 마이너스 양하고 몰수하고 이렇게 똑같아야 되겠지. 이게 몰 구하는 거는 양을 구하는 거는 어디다가 어딜 곱하는 건 여러분 알고 있노? 몰 농도에다가 뭘 곱해요? 부피를 곱하는 건 알 수 있지. 그럼 중성이다라는 걸 통해서 가에서 식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가에서 식을 하나 만들어 보면 가가 중성이면 어떻게 돼? A몰 농도짜리 얼마를 취했어? 3V를 취했으니까 여기서 내어놓을 수 있는 H 플러스가 얼마야? 3A 이렇게 쓰면 되겠지? 3A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그 V제 V가 얼마 있어요 지금? B몰 농도 있지? 그럼 여기 어떻게 하노? 여기 근데 차이점이 여기 몇 개를 내놓을 수 있다. 2개를 내놓을 수 있으니까 플러스 2B 한 개 뭐하고 똑같아야 된다? OH 마이너스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5A네 또 치사하게 맞지? 2분의 5A에다가 뭘 곱해야 돼요? 여기 2를 곱하면 되겠지? 2를 곱하게 되면 OH가 나오게 되니까 이걸 정리해서 암산으로 샥샥샥샥 하면 그래 A랑 B랑 똑같아지네 맞지? A랑 B랑 같은 값이 되니까 이제부터 지금부터는 이걸 B라고 하지 말고 뭐로 해서 하면 된다. 그냥 A라고 해서 바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식으로부터 여기에 하나 가번에서 요게 하나 나왔습니다. 선생님 그 다음에는 쓸 게 없는데요. 왜 쓸 게 없어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가가 중성이라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 요거 있지? 모든 양이온의 몰 농도의 합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양이온의 몰 농도의 합이 나와 있는데 얘가 뭐라고 했어요? 중성이라고 했지? 자, 중성일 때는 양이온 나올 수 있는 게 사실 뭐가 있어? 여기 수소이온이 있고 여기 Na+가 있지? 근데 중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H는 어떠?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 봐라. 물의 자동 이온화는 무시한다라고 했으니까 물의 자동 이온화로부터 생긴 H+, 즉 10의 마이너스 7승 이런 것들을 무시한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여기서만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럼 중성일 때는 양이온은 뭐만 생각하면 돼요? Na+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Na+의 몰은 몇 몰이야? 2분의 5A에다가 뭘 곱하는 거야? 그냥
2를 곱하는 거지. V는 다 없앴으니까 V를 곱하고 이게 뭘 수니까 전체 부피가 얼마야? 3 이거 6이지. 그러면 값이 얼마가 나오는가 그러면 6분의 5a가 나옵니다. 맞죠? 6분의 5a가 나오는데 6분의 5a라는 값이 나오는데 상대값을 뭐로 썼노 지금? 5라는 값을 썼지. 실제 값은 6분의 5인데 그러면 9에 해당되는 실제 값은 얼마이겠습니까? 여기 5에서 9로 될 때 얼마를 곱했어요? 5분의 9를 곱했자. 여기도 뭘 곱하면 되겠어? 5분의 9를 곱하면 얼마야? 2분의 3a가 되겠지? 맞지? 2분의 3a가 되는 거 맞아? 맞지? 2분의 3a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에서 여러분들이 2분의 3a가 나오도록 하면 되지? 양이온의 몰 농도가. 근데 두 번째에서 뭐에 부딪히노? 난관에 부딪힙니다. 난관에 부딪히는데 왜냐하면 두 번째 게 여러분들이 산성일 때 그리고 중성일 때 염기성일 때 다릅니다. 맞지? 산성일 때는 양이온을 뭐까지 생각해 줘야 돼요? 여기 H 플러스까지 H 플러스하고 Na 플러스 다 생각해 줘야 되지. 그러면은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산성이라고 하지 맙시다. 그렇기 때문에 산성이라고 하지 맙시다. 알았지? 근데 만약에 if 산성이라면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봅시다. 산성이라면 두 번째 게 산성이라면 이제 H 플러스는 얼마입니까? A 플러스 맞죠? A 플러스 얼마? A 플러스 2AX네 맞지? 2AX를 뭐로 나눠준 거야? 왜 EX? 이렇게 왜 2AX? 요게 A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게 2AX 됩니다. 요게 어떻게 된다? H 플러스의 수가 되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NA도 해줘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I지. 마이너스 봐봐. H. H만 해주면 돼. 왜냐하면 얘들 섞잖아. 섞으면 요 OH-가 들어가면 H가 하나 없어지는 대신에 Na 플러스가 들어가는 거니까 H 플러스만 생각해주면 돼요. 이해됨? 그럼 얘가 어떻게 되노? H 플러스만 생각했는 거지. H 플러스 뭐가 되겠노? 몰수인데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전체 농도가 1 플러스 3x 이렇게 되지. 요게 값이 뭐가 나와야 된다? 2분의 3a가 나오면 if 뭐일 때 만약에 산성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산성이라면 되겠나? 산성이라면 H 플러스만 생각해 줘도 되는 게 알겠지? 양이온이니까. 자 그렇게 되면 계산을 한번 해보면 A 플러스 2AX는 2분의 3A 플러스 2분의 9AX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넘기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X가 함수가. 그렇지 X가 뭐가 된다? 0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순이 되겠습니다. 모순. X가 0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 부피니까. 모순이 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지. 그러면은 얘는 뭐 아니면 뭐야? 중성 아니면 뭐가 된다? 염기성. 중성이나 염기성이면 뭐만 생각해주면 되겠노? H 플러스는 없으니까 여기 있는 Na 플러스만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럼 Na 플러스는 양을 어떻게 구한단 말이야? Na 플러스는 아까 2분의 5a에다가 뭘 곱하면 되겠어? 2x를 곱한 거를 전체가 얼마가 1 플러스 3x잖아. 맞지? 요렇게 되면 요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 2분의 3a라는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 x 나와 금방? 오, 그럼 x는 얼마야? x는 3이 나와요. 그럼 x는 3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x는 3 요렇게 해서 x 값은 구했네. 그러면 x는 3이다. 그럼 y 값을 구하면 되겠네. x가 3이면 다 된 거죠 사실. 이게 3이고 이게 3이잖아. 이게 3이고 3인데 세 번째 건도 x성을 정해야 된다. 사실 맞지? 왜냐하면 세 번째 것도 3v 이렇게 될 때 x성이 뭔지 모르잖아. 그렇지만 뭔지 알 수 있는 게 h 플러스의 수가 어떻게 되노? 3이면 세 번째 거 다 해서 3이면 3A하고 또 뭐하고 있노? 3A하고
여기는 3부이면 여기에는 2가 4니까 어떻게 되노? 6A제. H 플러스는 3A 플러스 6A고 OH 마이너스는 3에다가 뭘 곱해야 돼요? 2분의 5A잖아. 2분의 5A에다가 뭘 곱해야 돼? 3을 곱해야 되잖아. 그럼 숫자가 누가 크니? 누가 커요? 그럼 얘가 더 크지를? 얘가 더 크니까 뭐야? 얘가 H 플러스 수고 얘가 무슨 수야? OH 마이너스 수니까 얘가 무슨 액성이 뭐다? 얘는 산성이 되겠다는 거지. 산성이 되겠다. 자, 이거 하나하나 산성이 되겠다라고 하면 좀 이건 뭐 시간 크게 걸리지 않겠네. 자, 산성이면 모든 양이온의 몰 농도의 합은 뭐만 생각해 주면 돼요? H 플러스만 생각해 주면 되지.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H 플러스의 수는 어떻게 되노? 3 곱하기 A니까 3A 플러스 그 다음에 뭐다? 여기 있네. 벌써 구해놨네. 맞지? 3A 플러스 6A를 전체 부피가 얼마가 되노? 333이니까 전체 부피가 9가 되죠. 그럼 뭐가 나오노? A가 나온다. 맞지? A가 나옵니다. 그러면 Y 값이 뭐가 나온단 말이야? A가 나온단 말이지. 요게 A가 나온단 말이지. 그럼 Y는 얼마이겠습니까? 2. 여기 9에서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얼마를 곱했어?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3분의 1을 곱했지. 그러면 Y는 어떻게 된다? 6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Y가 6이면 답이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지금 조금 복잡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뭐냐? 양이온의 몰 농도를 구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 용액의 액성을 판단해서 양이온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중성이나 염기성이면 뭐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여기에서 H 플러스는 다 없어지기 때문에 뭐만 Na 플러스만 생각하면 되고 산성일 경우는 어떻게 된다? H 플러스만 생각해 주면 된다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가면 조금 풀 때 이런 잡다구리한 계산을 많이 거치지 않아도 조금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19번 문제 이렇게 나오면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치? 맞출 수 없겠지? 자, 그 다음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번 문제 못 맞췄으면 20번을 맞추는 거지. 근데 20번 맞추는 거 있는데 선생님이 XY로 된 거는 뭐밖에 나올 게 별로 없다고 했잖아. XY로 한 거는 별로 없는데 사실 요딴 식으로 요렇게 나오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이 요딴 식으로 나오는 거는 C하고 H? C하고 H로 구성된 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때 한번 봅시다. 풀어보면 전체 기체의 밀도가 9라고 한 거는 이건 뭐야? 전체 기체 밀도라는 건 뭐분의 뭐야? 같은 부피당 질량이지, 맞지? 부피당 질량이 9가 나온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하고 나도 얘도 뭐야? 같은 부피당 질량이 일정 부피로 봤을 때 단위 부피로 봤을 때 단위 부피당 질량이 9고 8이라는 얘기야. 자, 여기서 숫자가 질량 B가 1대2가 되면서 이걸 그냥 뭐야? 단위 부피당 질량이니까 9로 생각해보면 숫자를 잘 보라고 했습니다. 1대2에서 9가 나올 수 있으면 몇 대 몇이 되는 게 좋겠어요? 3대6 요렇게 되면 3대6 요렇게 되면 전체가 어떻게 된다? 질량이 9가 된다 말이야. 단위 부피당 봤을 때.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3대6이니 얘는 8이 되려고 하면 6대2가 되는 게 낫겠죠. 6대2가 되면 질량이 8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온도와 압력이 같고 뭐까지 같다? 부피가 같습니다. 부피가 같으면 여기서 보면 요게 3대6이고 요게 6대2아이가 그럼 X의 2B하고 3대6 요거를 뭐로 보는가 그러면 우리가 몰수를 구하려고 하면 얘를 뭐로 보고 얘를 M으로 보자. 얘를 M으로 보면 얘는 무슨 M이 되겠노? 2M이 되겠지. 몰수로 보면 질량이 어차피 3배가 됐으니까 몇 몰인지 모른다고 하면 여기도 2하고 6 배수 관계 있을 때는 얘를 N으로 놓으면 얘가 몇 N이 되겠어요? 3N 요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온도, 압력, 부피가 같으면 사실 몰수가 같아야 됩니다. M 플러스 3N하고 누구하고 몰수가 같아야 된다? 2M 플러스 N과 몰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X는 2Y. 에? M은 M은 뭐하고 같습니까? M은
2N 2n 이제 2n 이렇게 됩니다. m은 2n이 되면 결국은 얘들 둘이 몰수비가 얼마가 나옵니까? m이 2n이니까 몰수비가 얼마가 나와요? 몰수비가 2대 3 이렇게 나오겠지? 2대 3이 나오고 왜냐하면 m에다가 뭘 넣어주면 돼요? 2n을 넣어주면 되지. 얘는 몇 대 몇? 4대 1모 1 이렇게 나오죠. 자, 몰수비가 2대 3 그리고 몰수비가 4대 1이 나오고 여러분들 몰수비가 나왔잖아. 여기 뭐가 나와 있어요? 질량비가 나와 있지. 몰수비가 나오고 질량비가 나오면 뭘 구할 수 있어요? 분자요. 그렇지. 분자량 B를 구할 수 있지. 분자량 B를 한번 봅시다. 분자량 B라고 하는 것은 뭐야? XA하고 Y2B 대 XB 대 YC가 분자량 B가 몇 대 몇이야? 가해서 이렇게 되면 뭐로 나눠주면 돼요? 질량을 뭐로? 몰수 몰수로 나눠주고 질량 6을 몰수 얼마? 3으로 나눠주면 몇 대 몇이 됩니까? 네 3대 4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게 무슨 비다? 분자량의 비가 몇 대 몇이 나온다? 3대 4가 나오게 됩니다. 자, 분자량의 비가 3대 4가 나왔으니까 분자량의 비는 이미 구했네, 맞지? 몇 대 몇? 3대 4 이렇게 분자량의 비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A하고 뭘 구하는 거야? A, B, C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노? 요 자료를 우리가 쓰지 않았지? 요 자료를 맨 끝에 있는 요 자료를 쓰지 않았으면 와, 원자수 구하려고 하면 여기 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Y 원자수, X 원자수 구하려면 여기 뭐가 나와 있어? 몰 B가 나와 있지? 그래서 분자의 몰 B가 나와 있고 원자수가 요렇게 나와 있지?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된단 말이야? X가 얼마가 나오게? 13이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야? 2A 플러스 얼마? 3B가 어떻게 나온다? 13이 나오게 요렇게 해야 되겠죠? 13이 나오게 요렇게 해야 되고 또 뭐? Y까지 해서 이게 몇 개 해야 되겠지 이렇게 맞지? 몇 개를 해서 뭘 해야 된다? 연립을 풀어야 됩니다. 연립을 풀어야 되지만 자, 여러분들이 연립을 풀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어느까지 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이게 3대 4라는 거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머리를 굴리고 있노? 여기 X, Y가 왠지 뭘 것 같다는 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CH라는 걸 굴리고 있으면 CH라는 게 되면 여러분들이 요게 C만 해도 12잖아. 한 개만 해도 12가 됩니다. 12가 되는데 3의 배수가 이미 12인데 H가 붙어있는데 12 넘어버린다고. 맞죠? 그렇게 되면 예전에 선생님이 탄소가 많이 나올 때 이게 H2 하면 24잖아. H가 붙어있으면은 H 요게 6 요런 걸 했습니다. H6 요거 B로부터 2B로부터 B가 요렇게 나오는 것으로부터 적어도 여기 나오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려고 하면 요렇게 되면 분자량이 얼마가 되는가 그러면 30이 돼요. 요렇게 되면 요게 분자량이 30이고 저번에 한번 했듯이 H4의 분자량이 얼마냐 그러면 40이야. 요게 30대 40 요게 저번에 나왔었어요 한번. 만약에 그때 여러분들이 분자량을 탄화수소의 분자량 30, 40이 많이 나왔다는 거를 조금 많이 풀어서 숙달이 되어져 있으면 3대 4? 그럼 금방 이게 나와요. 물론 여기서부터 풀면 나오긴 해. 풀면 나오긴 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 시간이 걸릴 테니까 이렇게 탄화수소 몇 개의 분자량을 기억하고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그냥 뭐가 바로 나온단 말이야. A 값이 얼마야? A 값이 2고 C 값이 바로 얼마가 나오는 거야? 4 이렇게 바로 나와버린다는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3분의 8이라는 게 이게 바로 나와. 물론 연립을 해서 풀어도 이 자료를 사용해서 연립을 해서 풀어도 AB 값은 나오기는 해. 나오기는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탄소하고 수소로 이루어진 것들의 분자량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나오는 거 한 번 더 찍고 가보자. 이 봐봐. 야 봐봐. CO 얼마라 그랬어? CO가 분자량이 28. 얘 잘 나오는데 28 맞지? 28 CO2가 이건 알잖아. 44. 그러니까 C하고 O로 된 거는 사실 나올 게 요거밖에 없어.
이밖에 없잖아. 다른 거 나올 게 없어. C하고 O로 된 건. 그러면 누구하고 된 게 잘 나올 가능성이 많은가? 그럼 N하고 O로 된 거. NO가 얼마야? NO가 30이제. 바로 얘도 30이 돼. NO 30. NO2 얼마? 46. 46이라는 숫자도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N2O는 28에다가 16이니까 44제. 야도 잘 나와. 44. 그 다음에 N2O4 얼마고? 28에다가 64. 64니까 90. 92제. 이네요. 92. 얘도 한 번씩 나옵니다. 92. 자, 요렇게 보는 거 하고 나머지는 누구하고 이루어진 거. 판소하고 수소하고 이루어진 거 대표적인 것들 저렇게 나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C 중에서는 C2H6 아까 전에 했었지. 그 다음에 C2H4 요렇게 요런 거는 에테인 예? 요게 얼마다 아까 전에 30이고 C2H4 요게 EN 관계 있는 게 24에서 요것도 얼마야? 28이지. 28.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C 그다음에 관계 있는 게 C 3개부터 이중결합 요렇게 있는 거. 요렇게 있는 거 아까 얼마였지? 요게는 EN-2의 관계 있는 거거든. 40 요렇게. 자, 요 정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거야. 뭐의 대표적인 거냐 하면 얘가 단일 결합으로만 된 거, 얘는 이중 결합 1개 있는 거, 얘는 삼중 결합이 1개 있는 거. 이렇게 대표적인 겁니다. 대표적인 거.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분자량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연립 방정식을 굳이 풀 필요도 없이 금방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